음식물이 부패로 인해서 냄새가 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요. 잇몸뼈가 녹는 치주염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연세일치과 대표원장 임플란트 요정 현준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의외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제일 귀찮거나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음식물 끼는 거예요. 자,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가 기껏 해놓은 임플란트 치아 사이에 이물질이나 음식이 꽉 껴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면 우선 음식물이 부패로 인해서 냄새가 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요. 잇몸뼈가 녹는 치주염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이 음식물 끼임 언젠가 사라지겠지라며 그냥 방치를 해뒀다간 치근단 염증이나 또는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골 소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임플란트 주변에 그리고 사이에 음식물 끼임 방지를 위한 관리 방법 딱 설명해 드릴게요. 환자분이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자주 끼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요, 이거 임플란트 잘못된 거 아니야? 나만 그런가? 병원에서 대충 했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음식 끼임 문제는요, 임플란트 식립 후에 누구나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자연치와 바로 그 옆에 인접해서 식립된 임플란트가 흔들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심어서 단단하게 뼈에 직접 결합된 상태예요. 자연치아는 뼈와 자연치아 사이에 치주인대라는 구조가 있어요. 힘을 지그시 가하면 자연치아는 치주인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는 뼈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자연치아는 조금 움직이니까 씹을 때마다 움직임에 의한 틈이 일시적으로 벌어졌다 닫혔다 하면서 음식물이 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낀다, 너무 귀찮다는 이유로 이 음식물 식후에 바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자연치아 주변의 잇몸뼈가 염증에 의해서 녹아버릴 수도 있겠고요. 음식물이 자연치아를 계속 미는 상태로 고정되는 경우에는 자연치아가 약간 밀린 상태로 위치가 변화가 되면서 완전히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고정될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을 뒤늦게 빼도 이미 자연치아가 위치가 조금 바뀌어서 틈이 커졌으니까 음식물이 더 끼기 쉬워지겠죠. 자, 음식물이 끼고 또 끼고 이러한 상황을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사이에서 100%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은 아쉽지만 없어요. 또 이런 것은 자연치아가 흔들림의 정도, 교합의 영향, 그리고 치열의 고르기 이런 원인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답니다. 이 자연치아의 움직임을 어떻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치과 의사가 예측까지 해서 100%의 결과물을 약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음식이 끼는 경우도 있지만요, 치과에서 뭔가 조금 보철물의 형태가 부족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화면 보시면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처음부터 이 간격을 높이를 잘 맞추지 못했거나 임플란트 심은 잇몸 부위가 좀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높이의 편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음식물이 끼는 원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치아 머리의 높이의 단차, 이 단차가 지게 하지 말고 치아 머리와 임플란트 머리의 경계선, 맞붙는 곳을 딱 높이를 맞춰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치아와 임플란트가 이렇게 붙는 점이요, 지금처럼 점일 때도 있고 딱 붙으면 면일 때도 있어요. 임플란트 본 뜨고 나서 보철물을 제작해 올 때 이 마주치는 이 부분을 점으로 작게 만들게 되면 음식물이 조금 더 낄 수 있어요.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의 이 접촉을 점으로 하지 말고 면으로 하게 되면 음식물이 훨씬 덜 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보시면 임플란트가 각각 개별로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는 서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는 떨어져 있더라도 보철물은 한 덩어리로 묶어서 끼워준다면, 특히 어금니 지역에서 보철물을 한 덩어리로 묶어줄 수 있다면 그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는 절대 음식이 끼지 않겠죠. 센스 있는 보철물을 잘 만들어서 음식물 끼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끼임은요, 완벽히 피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소멸시키고 안 끼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끼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덜 끼게 도와줄 것인가에 집중해야 돼요.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비싼 차를 사더라도 정비소도 안 가고 산길만 다니고 1, 2년 정도 방치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임플란트도 아무리 고급 임플란트와 좋은 보철물을 장착하더라도 환자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쉬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때문에 병원에 자주 오셔서 임플란트에 음식 끼임 현상은 없는지, 크라운 보철물 깨짐 현상은 없는지, 또 나사가 좀 풀려서 보철물 흔들림 현상은 없는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강용품 대표 4형제, 칫솔,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이라고 불리는 수압 세정기예요. 이 네 가지는 꼭 별표치고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양치질을 꼼꼼히 꾸준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치실을 쓰면 좋은데요. 특히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에는 치실이 역시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치실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임플란트 여러 개 하신 분들,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끼리 묶은 경우에는 치실이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치간 칫솔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를 이렇게 쑤셔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워터픽이라는 그 기구는요, 편안하게 좀 피가 덜 나게 하면서도 수압으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를 깨끗하게 세정해주는 기구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양치 후에 치간 칫솔 또는 워터픽 꼭 써주시면 정말 관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요. 워터픽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수압은 생각보다 셀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잇몸이 아물기 전에는 치료 부위에 직접 분사하는 거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약해진 잇몸에 너무 조절되지 않는 강한 수압이 바로 뿌려진다면 위험하겠죠? 수술 후에는 한 달 정도 지나고 잇몸이 완전히 치유되고 단단하게 아물고 나서 쓰셔야 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임플란트 치료 후 음식물이 왜 끼는가? 관리는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찬찬히 말씀드렸어요. 귀찮다는 이유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임플란트가 피나고 붓고 흔들려 빠져서 다시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임플란트, 차량으로 따지면 고급 차량, 비싼 자동차라 생각을 하시고 아끼는 마음으로 치과에 정기검진 자주 가시고요. 4대 구강용품 사용으로 이 임플란트 건강함 꼭 지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